네, 11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자료를 중간에 있는 걸 먼저 보세요. 보면은 거기 OBS라고 하는 거 이제 관찰치 번호입니다. 10개의 관찰치가 있고요. X1, X2, X3, X4, X5 즉 몇 개가 있어요? 5개 변수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즉 10명의 학생에게 5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본 점수입니다. 앞서 그 공분산 행렬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 구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 관찰치 5개 변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관찰치를 기준으로 보면 5차원의 자료 구조인 거죠. 그 5개 과목을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점,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은 25.8, 뭐 28.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평균이죠. 평균 5개 평균. 평균은 5개 과목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 5분의 1을 둬서 5차원을 몇 차원으로 1차원으로 이렇게 확 줄여 놓은 거죠. 그렇죠? 즉 5개 과목 개별적인 것을 5차원을 1차원으로 줄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줄여놓은 것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5개 과목에 대한 평균 또는 평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실력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된 거죠. 똑같은 것을 보면은 그거 평점 외에 옆에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주성분도 뭐냐면 하나의 값이 있으니까 5차원을 1차원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이럴 경우 주성분은 평균과 값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X1, X2, X3, X4, X5라고 하는 5개 변수에 똑같이 5분의 1의 비중을 두지 않고요. 가중치를 더 중요한 변수에는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주는, 그래서 가중치를 생각한 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자리의 맨 아래 보면은 이제 5개 변수에 대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도 있잖아요. 먼저 표준 편차를 보면 X1이 제일 크죠. X1이 되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변이가 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 X3는 표준 편차가 12.4로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제일 작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일별량을 요약해 놓는 것도 되게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예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고 하는 거예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의 단순화를 통해서, 즉 앞에서 5차원을 몇 차원으로 1차원으로 줄여놨죠.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5개 변수들 간에는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5차원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관찰 변수들을 X1, X2, X3, X4, X5를 선형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Y 없는 Y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X1 앞에 A1 더하기 A2 X2 플러스 A3 X3 플러스 A4 X4 플러스 A5 X5는 Y1 이렇게 없는 새로운 Y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그 5개를 통해서 결합해서 또 Y2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Y1과 독립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5차원을 Y를 2개 만들어냈으면 5차원을 2차원으로 줄여놓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 변수들을 선형 변환시켜서 주성분이라고 불리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인공 변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차원을 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자료를 추격하고요. 새로 만들어진 평점 같은 거는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자료의 축약,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보면 자 Y는 A1, X1부터 A5, X5로 했죠. 그래서 주성분 전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 제약 조건을 가진 것 중에서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A1, A2, A3, A4, A5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형결합 중 가장 변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거죠. 변이가 크다는 건 개체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적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주성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 점수는 바로 앞서 했던 5개 과목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중에서 관찰 변수가 최대 그 상관계수를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아래를 한번 보세요. 평균 점수는 x1부터 x과제 변수에 0.20이라고 하는 즉 5분의 1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중치가 붙었죠. 주성분 점수는 x1에 0.30, x2에 0.15, x3에 0.07, x4에 0.25, x5에 0.23이죠. x1의 앞서 표준 편차가 제일 크니까 가중치도 제일 크게 붙은 게 보여요. x3의 표준 편차가 제일 작았었죠. 가중치도 0.07로 제일 작게 붙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국어와 영어를 한번 보세요. 국어와 영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로와 세로의 국어와 영어 점수를 갖다 이렇게 점들이 원래 데이터 값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x1 국어 점수, x2 영어 점수에 똑같이 2분의 1의 가중치를 둬서 m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자료 3점 더하기 30점을 이루나는 16.5가 제일 작은 값이고요. 98 더하기 83에서 이루나는 90점과 제일 큰 건데 잘 보세요. 평균은 제일 작은 게 16.5죠. 그 다음 제일 큰 게 90.5였어요. 조금 바꿔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선형결합을 하는 걸 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x1하고 x2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2분의 1을 줘가지고 y를 만들어낸 거죠. h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직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기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보여지고 있는 5번째 슬라이드 경우 이 직선이 의미를 가지려면 뭐예요? 그거는 x1이 국어잖아요. 그쵸? x2가 영어잖아요. 즉 뭐예요? 영어 점수 빼기 국어 점수. 즉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즉 영어와 국어의 대비죠. 이 값이 플러스를 크다면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 만약 마이너스가 크다면 상대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애. 이런 거죠. 이런 가중치를 줌에 따라서 여러 다른 결과 평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주성분은 똑같은 걸 보세요. x1 앞에 얼마의 가중치를 뒀어요? 5분의 3. x2에 얼마? 5분의 1을 뒀죠. 즉 국어 점수의 가중치를 더 뒀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경우 국어와 영어의 그 가중을 둔 평균을 보면 앞서 했던 것보다 13.8 더 작아졌죠. 그 빨간 글씨로 보면은 90.5가 92.0으로 더 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여져요? 그래서 아래 내가 박스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13.8은 더 작아진 거고요. 90.0은 더 커졌죠. 즉 평균의 일반적 가중치가 동일한 평균에 비해 주성분 점수가 더 넓게 흩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평균과 달리 주성분 점수는 그런 개체들의 차이가 더 잘 드러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주성분 점수의 변이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개체들의 차이를 잘 구별되게 잘 드러나게 할 때 최적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자료가 더 넓게 관통하는 곳에 자료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모습이 주성분, 즉 가중치를 고려한 일종의 평균이다. 변수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평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분 평균은 동일한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주성분은 뭐예요? A1, A2, AP 이런 것들이 가중치를 다르게 준 평균이 되는 거죠. PC라고 되어 있고요. 그럴 때 그 값이 무조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중치의 제곱의 합을 얼마? 1로 제약 조건을 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이렇게 주성분으로 만든 PC라고 하는 주성분으로 만든 P의 베리에이션, 변이가 어떻게 되게? 맥스, 가장 크게 되게 A1, A2, 즉 가중치를 찾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개체들의 차이를 잘 드러나기 위해 가중치를 다르게 준 평균이고, 모든 선형결합 A1, A2, AP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선형결합 중 개체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계수를 찾아주세요. 이 말은 주성분 계수를 찾아주세요. 이러고 주성분 분석을 해주세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성분은
x1부터 xp까지 주어져 있을 때 없는 y, 새로운 y, pc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 pc를 우리는 일종의 인덱스다. 그래서 지수, 뭐 행복 지수를 만든다든지 평가 지수를 만든다든지 고객 만족도 지수를 만든, 이럴 때 그래서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걸 배워봤죠. 소인수. 즉 12는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여러분들 분해해서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뭘 배웠어요? 인수 분해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로 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분해가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슬라이드 8쪽에 보면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산 공분산 행렬이에요. 분산 공분산 행렬. 대각선은 뭐죠? 해당 변수의 분산이고 비대각 원수는 공분산이었죠. 그런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건 개별 분산, 개별 변수와 서로 공유하는 움직임, 공분산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2 곱하기 L 곱하기 2로 분해해서 곱해져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고유값 분해라고 합니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L이라고 하는 건 대각선만 값이 있고요. 비대각은 다 0이 되고요.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2 완만부터 2 pp까지 있는데 이럴 때 2를 뭐라고 배웠어요? 고유 벡터다. 이 대각선에 있는 값을 뭐라고? 아이겐밸류죠. 고유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봤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x1에서 xp라고 하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선형결합 p1이라고 하는 거에 그 앞에 붙는 게 e11, e21에서 ep1 이런 계수들이 붙습니다. 즉 뭐가 붙어요? 고유 벡터가 붙어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a1, a2 주성분 분석의 가중 계수가 되는 거였죠. p2는 두 개의 차원으로 축소할 땐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이제 고유 벡터가 두 번째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P1과 P2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독립된. 엉켜있는 정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즉 코릴레이션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값과 그 다음에 제1주성분에 의한 움직임, 변이의 양은 고유값하고 같습니다. P2, 두 번째 주성분의 베리에이션, 변이는 두 번째 고유값 L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형 결합 중에 개체들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계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서 주성분 분석해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런 고유값 분해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 증명해 놨습니다. 즉 이 고유값 고유벡터 분해, 고유값 분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중간 과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3학년 때 아마 다별량 자료 분석 시간에 자세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고유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고유값은 바로 뽑아낸 정보의 양이다 이런 거죠. 제1 주성분을 통해서 뽑아낸 정보양, 베리에이션은 L1, 첫 번째 고유값인 거죠. 즉 주성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첫 번째 주성분이 얼마나 전체 정보 중에 많은 양을 뽑아냈는가, 이게 첫 번째 고유값이고요. 고유 벡터는 여기서 고유 벡터는 바로 주성분 계수, 우리가 알고자 했던 가중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은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고 두 번째 주성분은 첫 번째 정보와 독립되게 두 번째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면 됩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거기 코리안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제2외국어 점수, 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런 게 있는 거죠. 스쿼.sav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여러분들 분석 메뉴를 눌러보면 데이터 축소라는 게 있고요. 거기 요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별도 모듈이 없습니다. SPSS에서는. CSS에서는 프린컴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따로 있어요. 인자 분석은 프락 팩터 이런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SPS에서는 인자 분석이 하나의 모듈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 대화 상자에서 왼쪽에 있는 변수 5개를 변수, 국어부터 과학까지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놨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주성분 분석할래, 즉 어떤 변수를 가지고 인덱스 만들래, 이런 의미인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아래 내용 중에 이제 요인 추출을 눌러보면요, 거기에 방법에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분석은 뭐를 기준으로?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했다. 상관행렬은 다 대각선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행렬의 대각선을 다 변수가 5개 더하면 5가 되죠. 그렇죠? 그럴 때 고유값을 다 더해도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은 1이에요. 1. 1이 돼야 자기 기본은 한 거예요. 1보다 더 크면 더 큰 역할을 한 거고요. 1보다 작으면 제 역할을 못 한 거고. 그래서 보통 고유값 기준 1이라고 하는 걸 두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동일할 때는 그냥 공분산 행렬로 표준화할 필요가 없을 때죠. 기본적으로 상관행렬이 이게 디폴트다. SPSS에서는 주성분 분석엔 별도 모듈이 없고 인자 분석의 한 특수한 경우로 취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성분 점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이후 분석에 또 활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요인 점수를 넣으면 거의 변수로 저장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주성분 점수를 산출해 달라. 그리고 그런 주성분 점수를 만드는 계수들의 행렬도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정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요, 성분에 먼저 위에 설명된 총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분에 뭐 1, 2, 3, 4, 5죠. 변수가 5개였으니까 주성분을 만들어도 5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초기 고유값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제일 처음에 2.861, 이게 첫 번째 고유값 람다 1입니다. 그 다음에 1.792 람다 2, 람다 3, 람다 4, 람다 5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5가 돼요. 그래서 5 중에 2.861은 전체 57.229%, 즉 제1주성분에 의해서 전체 움직임의 전체 변이의 57.29%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주성분을 통해서 35.848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독립적이니까 두 개를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누적을 보면 93.077, 즉 두 개 차원의 축약을 통해서 전체 변이의 93%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는 미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5차원을 몇 차원? 2차원으로 이제 축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세요. 초기권, 내가 원래 변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설명하는지. 첫 번째 주성 2.861은 정도 가지고 있고 전체 57.29%. 원래 5개 변수가 있었으니까 하나에 의해서 20%만 설명하면 되는데 2.86배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변수는 표준화된 상태고요. 각 변수의 변이는 1이고 가지고 있는 총 정보는 상관계수 행렬의 대각 1의 합 5가 됩니다. 주성분은 보통 여러분들 첫 번째 주성분에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지수, 인덱스 개발에 관심을 두는 게 첫 PC에 있는 가중치에 관심을 두고요. 제1주성분의 경우 한번 보세요. 국어의 가중치가 0.929, 영어 0.792, 한문 0.757, 수학 0.587, 과학 0.674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 다른 변수에 비해서 이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이 되게 낮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본 가중치가 국어에 제일 크게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주성분을 살펴보면 모두 플러스고 크기도 크죠. 그래서 주성분에서 다른 변수와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따라서 가중치가 높게 붙습니다. 국어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관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이 변수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분산 행렬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예요? 변이가 큰, 즉 분산이 큰 변수에 가중치가 크게 붙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 주성분은 국어, 영어, 한문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수학과 과학에는 플러스가 있죠. 수학과 과학에 비해서 국어, 영어, 한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언어 능력에 대비한 수리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인덱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분의 설명 비율은 변수들의 전체 분산 합분의
LK, K번째 주성분, 그러면 K번째 주성분의 설명 비율이 되는 겁니다. 상관행렬일 때는 변수 수만큼, 대각선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화된 분사는 다 1이기 때문에 P분의 LK가 되는 거고요. 누적 설명 비율은 예를 들어서 3차원까지로 축약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L3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고유값. 상관행렬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 P분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 수만큼, 상관계수는 대각선이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예를 보면 고유값 L1, L2, 1 이상이 두 개였죠. 설명비를 보면 전체 변수가 5개,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하니까 5가 되죠. 5분의 2.8 그래서 57.2%가 되고요. 5분의 1.79에서 35.8이 됐고요. 누적은 57.2%, 93.1%가 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이제 성분 점수 계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주성분 점수를 만드는데 이용된 그 계수 행렬을 여기 출력을 해준 겁니다. 15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둘게요.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주성분 분석에 붙은 주성분 계수입니다. 주성분 계수. 그 다음에 성분 점수 계수라고 하는 건 앞서 보였던 건 뭐예요? 주성분 점수를 만들어내는 계수입니다. 그 둘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EJK는 루트 LK 곱하기 CJK예요. 여기서 EJK가 고유 벡터를 말하고요. 루트 LK는 뭐예요? K번째 고유값을 말하고요. CJK가 성분 점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어의 첫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0.549죠. 그럼 J가 얼마? J가 얼마예요? 1. K도 얼마? 1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J가 1, K도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0.549는 루트 2.851 곱하기 C 완난, 즉 0.325 성분 점수 계수를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수학의 두 번째 차원, 수학의 두 번째 차원 고유 벡터, 가로로 봐서 네 번째, 세로 봐서 두 번째잖아요. 0.598이라고 있죠. 0.598. 0.598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뭐예요? J가 얼마? 4. K가 얼마? 2인 경우죠. 2, 4, 2잖아요. 그럼 0.598은 루트 L2. L2가 아까 얼마였죠? 1.7 얼마였죠? 곱하기 C42는 0.447이죠. 그렇죠? 그래서 0.598은 루트 L2 곱하기 0.44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는 거죠. 고유 벡터를 보면 여러분들 거기 P1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P2 여러분들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실질적인 실무에 가보면요. 프레딕타도 가중치들의 합이 1이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원래 100점 만점이면 주성분 점수도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각 계수를 원래 계수를 다 합해서 이제 나누어주면 그런 가중치 합이 1이 되게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한 주성분 점수가 5개 과목 점수 옆에 팩터 1 언더바 1, 팩터 2 언더바 1이라고 해서 제1 주성분 점수, 제2 주성분 점수가 여러분들 저장돼서 원래 데이터 화면에 같이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팩터 언더바 1과 팩터 언더바 2를 가져다가 엑셀이나 또는 SP에서 산점도를 잘 그리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 주성분 점수의 그래프죠. 이런 것들을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포지셔닝 맵이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두 번째 개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제1 주성분 점수가 마이너스 1.33280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부를 되게 못하는 거죠. 일반적 학업 능력이 별로 안 좋은 학생인데 두 번째 팩터 2 보면 마이너스 0.76이에요. 특히 뭐예요? 수학을 되게 못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수학, 과학, 대비, 언어였잖아요. 그쵸? 언어와 관련되는 건 전부 마이너스였고 수학 관련되는 건 과학은 플러스 부호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개별적인 학생들의 특징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